자, 여기서 저희가 좀 어렵게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얘기를 좀 듣겠는데요. 메르스 첫 사망자의 아드님입니다. 어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사망한 당시까지의 과정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는 처음입니다. 어렵게 좀 응해주셨는데 성함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메르스 첫 번째 사망자 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병원 평택의 B병원이라고 해두죠. 이 병원에서 18일에 퇴원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감염자와는 15일부터 17일까지는 같은 병원, 같은 층에 계셨던 거다. 그게 맞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첫 번째 글에는 11일에 퇴원을 했다고 했는데 예. 그것은 저의 실수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로 인해서 큰 파장을 만든 점 죄송하고 예. 다시 정정한 글을 보시다시피 18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일에 퇴원했다는 건 뭐 병원 기록에도 있을 테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맞죠, 그것도?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가족들이 메르스 의심 환자가 같은 층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메르스 환자가 있었다는 것도 아예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무도 그걸 얘기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기록상을 보면 한 2, 3일 정도를 같이 계셨다는 그런 얘기인데. 18일 퇴원하고 24일 날 예. 두 번째 병원에 입원하실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두 번째 병원은 평택의 L병원으로 해두겠습니다. 예. 두 번째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24일인데 그 전까지 그럼 어머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머니께서 평소 천식 질환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 동생이랑 외식할 정도는 되어가지고 같이 예. 외식하고 바람도 쐬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두 번째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도 괜찮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입원했던 평택 L병원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그때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접어들었습니까? 네, 좋지 않은 상황이어갖고 바로 내원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의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시킨 건데요. 그 두 번째 병원에서. 예.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5월 24일 오후 11시경에 갑작스럽게 호흡이 불안정하여 앰뷸런스를 타고 두 번째 병원 응급실로 내원을 했습니다. 예. 의사가 상태가 위험하니 바로 입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자신들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해서 바로 입원을 했는데 예. 다음날 5월 25일 오후 2시경 주치의한테 전화가 와서 예. 빨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대로 있으면은 하루 이틀 안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살려만 달라 하고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간다 했더니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 갑작스럽게 쇼크가 와서 세 번째 병원인 동탄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병원에서 세 번째 병원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메르스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저하고 통화하고 계신 분께서는 아마도 그 병원에서 알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유가족들이 전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황을 봤을 때. 예. 근데 그건 이제 그 유가족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 병원은 몰랐을 수도 있긴 있는 건데 근데 꼭 예. 대학병원을 가라,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예. 되게 작은 병원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그러면 동탄의 그 큰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메르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쪽 병원에서도? 네,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앰뷸런스 간호사는 이렇게 위험한 환자를 왜 이송하냐? 분명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옮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예. 우리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보호자가 이송을 강하게 원했다고 들었다. 예. 그래서 제가 하지만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반대로 두 번째 병원 측에서 최대한 빨리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희망이 있다고 말해서 이송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 번째 병원에서는 환자 가족이 원해서 옮긴 걸로 알고 있었지만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 두 번째 병원에서 거의 떠밀다시피 해서 세 번째 병원으로 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메르스란 얘기는 한 적이 없었고, 네. 그러다 돌아가신 것이 6월 1일입니다. 예. 면회를 갔을 때 이미 격리 조치가 돼 있었다면서요? 뭐라고 하면서 격리를 했다고 합니까? 예, 6월 1일 오전에 세 번째 병원에서 면회를 갔는데 예.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서 격리 조치를 취했다 이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요?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아, 몇 시간 전에? 예, 예. 그래서 언제부터 저렇게 격리가 되었냐 물어보니 5월 31일 저녁 면회가 끝난 후에 격리 조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예. 또한 제가 왜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냐 그렇게 물어보니 국가 재난 상태여서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또한 분명 6월 1일 오전 면회 당시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어머니께서 좀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걸 먼저 알았다면은 그때 손이라도 못 잡아드린 게 아직도 가슴에 너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몇 시간 전에서야 메르스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됐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때까지만 예. 해도 괜찮으셨는데 보이기에는 인사를 나눌 정도였는데 결국은 손 한 번 잡아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후 6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병원하고 네. 정부에서 취한 조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결국 면회가 끝난 후 3시간 40분 정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금 당장 오셔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어머님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 결국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하니 질병관리본부 사람이 지금 모시고 갈 수 없다. 예. 메르스 검사 결과가 나와야 모시고 갈 수 있다. 이러면서 막았습니다. 예. 오후 4시경에 돌아가셨는데 검사 결과는 당일 오후 11시 45분에 나왔습니다. 예. 그 사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 이러는데 질병본부 관리자가 지금 없다.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시간을 버티다가 2시간 정도 뒤에 중환자실 제가 바로 앞에 서 있던 방 앞에서 나와서 분명 제가 그렇게 찾고 있던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제서야 나온 겁니다. 아. 그리고선 10시에 결과가 나온다 하면서 시간을 기다렸더니 이후에 30분, 20분, 10분 이러면서 늦추고 결과적으로는 6월 1일 오후 11시 45분쯤에 서면이 아닌 구두로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예,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님은 차가운 격리실 침대 위에 혼자 계속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가 나오고 당일 밤 12시 영안실로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화장을 24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절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6월 2일 오전 9시에 아버지가 오시니 그때 바로 하겠다. 조치를 해주면 바로 절차대로 우린 따라가겠다 했습니다. 예, 예. 허나 6월 2일 오전 9시에 찾아가서 전화를 하니 금방 관계자를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시간을 또 지연시켰습니다. 예. 결국 오전 11시 50분쯤 되니 화성보건소 사람이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직 화장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기다려야 한다면서 어머님을 또 차가운 영안실에 모시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물론,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다고는 했으나, 가족분이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혹시 지금 저하고 통화하고 계신 아드님은 격리 조치에 따라든가 어떤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가택 격리 조치 당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댁에 계실 거란 말이죠. 예. 또 다른 어떤 그 조치는 받으신 바가 없고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한다고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략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고 또한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자, 메르스로 어머님을 잃으신 분의 인터뷰였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 2부에서는 현재 자가격리가 아니라 아예 시설 격리 중인 확진자 한 분과 또 그 부인 되는 분을 어렵게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분들의 증언도 보면 당국의 조치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당국이 향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모든 부분에서 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입니다.